자, 부천고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고 15번은 기본적으로 현재 켤레복소수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켤레복소수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알파 베타라고 나왔지만 보통은 우리가 Z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Z라는 어떠한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놓는다면 Z 바라는 것은 A-BI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지. 자, 어떤 문제는 이러한 Z랑 Z바의 모습을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곳에다가 대입을 해서 A랑 B를 구해내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있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Z와 Z바를 곱한 것은 얘네들을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형태가 나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는 실수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며, 요 놈은 하나의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 실수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자, 마찬가지 Z 더하기 Z바 같은 경우에도 두 놈을 더하게 되면 2A가 되는 거고, 위에처럼 어떠한 부호는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의 실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두 가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켤레복소수의 성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 자, 기억. 알파, 베타가 실수이면 알파랑 베타바가 동일하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자, 지금 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요 놈을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거든. 자, 무슨 소리냐? 만약에 알파와 베타바가 같다면 알파, 베타라는 것은 내가 베타바 곱하기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복소수를 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하나의 무엇이 나올 것이다? 실수가 나올 것이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확인해 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게 만약에 실수였으면 그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얘네들이 서로 켤레복소수의 관계에 있다, 이 상황밖에 없느냐, 이거를 한번 봐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요런 놈을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태로 그냥 집어 넣어 보면 될 거예요. 자, 내가 알파라는 것을 A 플러스 BI라고 두도록 하고, 베타라는 것을 C 플러스 DI라고 한번 둬 보도록 할게. 그러면 알파, 베타라는 값은 A 플러스 BY와 C 플러스 DI라는 놈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요 놈이 실수다라는 소리는 요 놈에 대한 허수 부분이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전개할 필요 없이 허수 부분만 전개를 해주면 되겠지. I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A와 D를 곱한 것과 그 다음에 I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B와 C를 곱한 BC. A, B라는 놈하고 A, D라는 놈하고 BC라는 놈을 더해서 요 값이 뭐가 되면 되는 상황이야? 0이 되면 되는 상황이야. 얘가 0이라면 허수 부분은 무조건 0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은 알파, 베타가 실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면 요 상황이면 알파와 베타바가 같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요 값하고 베타바랑 같느냐 물어보는 거야. 즉 A랑 C랑 같아야 되고 B랑 마이너스 D가 같아야 되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치? 실제로 A랑 C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B가 마이너스 D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A랑 C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겠고 B 플러스 D가 0이 되는 거니까 오른쪽 거를 만족을 하면은 왼쪽 것도 만족을 하게 돼. 하지만 꼭 요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A랑 C가 다르더라도 A라는 값을 2라고 두고 C라는 값을 1이라고 두더라도 B라는 값을 마이너스 2로 두게 되고 D라는 값을 1이라고 두게 되면 이것 또한 역시나 0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즉 A랑 C랑 굳이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해당하는 값은 0이 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즉 허수 부분이 0이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꼭 이러한 상황에서만 알파 곱하기 베타가 실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 자, 기억이 제일 좀 귀찮았고 니은하고 디귿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한꺼번에 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에서는 알파랑 베타바가 1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 그랬을 때 알파바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보라고 했는데 요 값이 무엇이랑 같느냐? 베타바 더하기 베타분의 1이랑 같다. 요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소리가 되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좋냐면, 우리가 켤레복소수가 이렇게 있을 때 전체에다가 다시 한번 켤레를 해주게 되면 알파바 곱하기 베타로 바꿀 수가 있겠고, 1은 실수니까 켤레복소수를 해도 자기 자신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베타 바를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 알파분의 1로 바꿔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에서 알파 바를 무엇으로 쓸 수 있다? 베타분의 1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의 좌변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바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는 것을, 자, 이거는 자유야. 여러분들이 알파바를 베타분의 1로 바꿔서 써봐도 되고 거꾸로 알파분의 1을 베타바로 바꿔서 써봐도 돼. 분수보다는 그냥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나는 알파분의 1을 베타바로 바꾸어서 이렇게 좌변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우변을 좀 바꿔보게 되면 베타분의 1 역시나 알파바로 바꿔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결론은 뭐야? 좌변하고 우변이 서로 어떠하다?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지. 이 좌변하고 우변이 같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이러한 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즉 이 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식이 만족이 된 거고, 얘가 만족이 됐기 때문에 좌변하고 우변이 현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자, 디귿을 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에서는 자, P가 알파 알파바 더하기 베타 베타바, Q가 알파 베타바 더하기 알파바 베타 이면 P가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P가 Q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이다? P에서 Q를 뺀 것을 보는 것이다. P에서 Q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무엇이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나는 P에서 Q를 한번 빼보도록 할 거야. 자, P-Q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빼줄 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나와 있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각각 알파로 묶어주게 되면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가 나오게 되고, 자,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을 마찬가지로 베타로 묶어주게 되면
베타바 마이너스 알파바가 나오게 되지. 자, 현재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랑 베타바 마이너스 알파바 같은 경우에는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묶어내줄 수가 있어.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느냐?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어떠한 복소수 하나가 있는데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와 그리고 원래 복소수의 곱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상황과 동일하다? 앞서서 보여줬었던 ZZ바 같은 상황과 동일하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Z바랑 Z를 곱한 상황에서는 항상 그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이다 라고 앞서서도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P-Q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여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디귿 또한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자, 디귿 같은 보기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면 같은 상황에서 뭐뭐뭐이면 같은 상황에서 P가 Q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짓이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P가 Q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참이 되는 거지 P가 Q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소리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그쵸? P랑 Q랑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등호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천고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고 16번에서 지금 첫 번째로는 p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줬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차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1차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것은 나머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나머지 정리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1차로 나눈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1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을 해서 p3은 1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얻어낼 수가 있게 돼. 자, 2차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졌을 때에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 하나의 항등식을 우리가 적어놓고 문제를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현재 px에 대한 정보는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다항식이라고만 이야기를 했고 뭐 몇 차 다항식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qx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기억에서 p-x는 x-1은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죠. 이거 역시나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것이다? 나머지 정리가 되는 것이다.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1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에다가 통째로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p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지 나누어 떨어진다 요 놈이 0이 되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p-1이 1과 같은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는 여기에서 주어졌을 거야. 여기에서 주어지지 않았다면 뭐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길이 없겠죠. 현재 위에 있는 힌트에서는 p3의 값을 알 수가 있고 밑에 있는 힌트에서는 다른 거는 알 수가 없기는 하지만 p에다가 -1을 내가 집어넣어 보게 되면 앞에 있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 되면서 qx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래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 그럼 p-1이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기억이 참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니은 역시나 마찬가지야. xp 2분의 1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 것이다? 6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 앞에 있는 식이 어떻게 생겼든지는 상관이 없어. 얼마나 괴상하게 생겼는지는 상관이 없고 1차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요 밑줄 친 1차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갖다가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즉 6이라는 x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6, p 안에는 3이 있게 되는 거고 그 값이 6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현재 p3이라는 값은 앞에서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니은도 우리는 쉽게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이 문제는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기는 하지만 기억하고 니은 자체를 워낙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디귿에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귿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으로 나는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 되는 거겠지? 자, 현재 디귿에 나와 있는 보기는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서 초반에 가장 좀 부담스럽게 여기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냥 요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힘들어 하게 되는데 좀 적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 유형이 어떠한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게 되면은 요 디귿번 보기 이게 한 문제로 그냥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 굉장히 빠르게 단순한 몇 가지 연산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할게.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몫을 자, qx는 조금 아까 썼으니까 뭐 q 프라임 x 정도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q 프라임 x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내가 몇 차식으로 나눴냐면 3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는 2차 이하의 식이 들어와야 돼. 요렇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소리야. 자, 이때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뭐 x에다 3을 갖다가 넣어보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갖다 넣어보고 했을 때 두 가지 식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식만 가지고는 좀 모자람이 있어. 그 두 가지 식만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미정계수가 a와 b 그리고 c 이렇게 세 개이기 때문에 내가 손에 등식도 세 개를 들고 있어야지 연립방정식이 가능한데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갖다가 이거 두 개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등식이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아.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립을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요 유형의 문제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생각을 하는 아이디어는 바로 요 놈이야. 이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내가 요 식을 똑같이 한 번 더 쓸 건데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잘 봐봐. 자, 요렇게 썼어. 지금 x-3하고 q'x의 중괄호 하나만 내가 붙여준 상황이거든. 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x-3의 q'x이고 나머지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돼버리냐? 틀린 말이 되어버려. 정확하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을 보고 우리는 그냥 틀린 말이라고 하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얘가 거짓이 되는 이유는 뭘까? 몫이 요놈이라서, 나머지가 요놈이라서. 2차로 나눈 나머지라는 소리는 2차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고 1차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고, 지금 현재 표현이 된 요식은 2차 이하기 때문에 나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얘가 틀렸다라는 건 얘도 틀린 거야. 얘가 맞는데 얘는 틀렸다,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어. 몫이 맞으면 나머지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틀리면 몫도 틀려. 그 말은 나머지가 맞아야 몫도 맞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이 나눗셈을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몫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올바른 나머지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보여주도록 할게. 자, 내가 25라는 수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읽을 때 이렇게 읽어보도록 한다. 25를 3으로 나눈 몫이 7이고 나머지가 4이다. 자,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게 될 거야. 자, 위에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지.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x-3 q'x다. 자, 여기까지가 뭐야? 25를 3으로 나눈 몫이 7이다. 여기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불가능해. 어디에서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하는 거야?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거야. 나머지가 4이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4일 수는 없죠. 이유는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는 나보다 작아야 돼. 3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에는 0, 1, 2, 3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0, 1, 2, 3이 아니죠. 0, 1, 2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4라는 게 들어왔으니까 나머지가 4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곧 몫이 7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나머지를 한번 구해보고자 하는 거야. 자, 현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2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4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틀렸다 이거지. 본인보다 크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올바른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면 다시 한번 25를 3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나온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을 해도 충분한 거지. 그러니까 25라는 수까지 저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내 말은. 자, 이게 왜 가능하느냐? 자, 4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여기 아까 4라는 숫자가 있었던 자리였었잖아. 그치? 내가 3 곱하기 1 플러스 1이라고 썼다라는 것은 4를 3으로 나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이야. 요 앞에 있는 두 덩어리를 3으로 묶어줬을 때 요런 모습이 나오게 되고, 정리가 되면 3 곱하기 8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지. 자, 이때 내가 25를 3으로 나눈 몫이 8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돼. 맞나요? 즉 우리는 이렇게 틀린 나눗셈, 위처럼 틀린 나눗셈, 등식은 맞는데 나눗셈은 틀린 상황이야. 맞죠?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나머지를 구해낼 때에는 내가 올바르지 않게 구한 요 나머지를 다시 한 번 더 나누기를 하면 올바른 나머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방금 예시를 들어줬었던 요 설명을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이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현재 매칭을 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요 x제곱 플러스 1이 3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px가 25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4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내가 밑에서 다시 무엇을 했어?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나머지가 나왔다? 올바른 나머지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내가 위에 있는 식에서는 다시 한번 누구를 ax제곱 더하기 bxc를 노란색 동그라미를 어떤 동그라미로 나눠줘야 돼? 빨간색 동그라미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올바른 나머지가 나온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노란색 동그라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빨간색 동그라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올바른 나머지 2x 플러스 3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기는 할 거야. 여기는 원래 어려운 유형이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밑에를 지우고 이제 다시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놈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머지는 올바른 나머지인 2x 플러스 3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좌변이 2차기 때문에 우변도 2차가 돼야 될 것이며 현재 요식은 항등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가 a죠. 여기도 x제곱의 개수를 a로 맞춰주기 위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정리를 하게 되면 a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어때? 대단한 일이 생겼어. 조금 아까는 A와 B, C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해야지 우리가 나머지를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A 하나만 구해도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적으로 정보가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여기 있는 위의 식을 이제 진짜 문제 푸는 것처럼 한번 써가지고 봐보도록 할 거야. 여기 밑에는 좀 지워보도록 하고. 자, 지금까지는 그냥 설명을 돕기, 식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압축을 하면 p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3 이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도 누구다? 2x 플러스 3이다. 자, 요렇게 압축을 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를 설명을 했어. 자,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양변에다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x 하나를 집어넣게 될 텐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a가 없어질 거니까 3을 집어넣어 줄 거야. P3은 자,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쭉 없어지겠죠? x-3이 인수로 있으니까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4의 제곱이니까 16, 3 집어넣으면 6 더하기 3이니까 9.
P3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은 16A 더하기 9가 되는 것이고, 정리를 해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정리된 나머지가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식을 정리를 한 게 얘와 같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된다. 정리를 해보면 디귿 또한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현재 지금과 같은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다이렉트로 쪼르륵 이렇게 계산만 할 수 있게, 즉 요 식을 여러분들이 바로 써낼 수 있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얘를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핵심이 됩니다.